박찬주 대장 영입을 보류한 한국당. 자유한국당은 10월 31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 8명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영입 1호로 공들인 박찬주 전 대장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신보라 등의 반대로 일단 보류됐다는 것이다. 보류 이유는 군에서 갑질 1호로,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인물을 1호로 영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더불당 이인영 대표는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을 곱하기처럼 부렸다는 논란으로 지탄을 받고 전역했던 인사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생때 같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표적인 적폐의 영입 사례가 될 뻔했다고 비판했다. 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황교안 영입 1호는 갑질 전문가라고 맹비난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삼고 초려하여 영입하기로 한 박찬주 대장을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보류시킨 것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못 차린 콩가루 정당임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참군인인 박찬주 대장을 2번 죽이는 누를 범하지 말고 즉시 영입할 것을 상당수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1. 박찬주는 누구인가? 박찬주는 충남 천안 태생으로 천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사 37기로 입교하여 독일 육사에 유학 갔다 온 인재이다. 그리고 장로로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한다. 박찬주는 한국기계화 부대의 전문가로 2004년 대령 때는 제11기계화 사단 구여단장을 지냈고 2014년 중장 때는 제7기계화 군단장을 지냈고 2015년 대장 때는 제2작전사령관을 지내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공관병 갑질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국방부 지하 영창에 3개월 동안 갇힌 상태로 조사받다가 강제 전역당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심에서 400만 원의 벌금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다. 2. 박찬주 대장이 표적인 된 이유.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육사 출신을 배제하기 위해 박찬주 대장을 제1표적으로 삼아 탈탈 털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있지도 않은 공관병 갑질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인격살인당한 자유우파의 희생양으로 알려졌다. 박찬주 장군의 경력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 2010년 중장을 달고 합참 전작권전환 추진단장을 지낸 것을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주권 운운하면서 2012년까지 억지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다고 해놓은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합참의 전작권 전환 추진단을 만들어 박찬주 대장을 단장으로 해 2015년으로 기한을 연장케 한 것이다. 2012년에 박근혜가 집권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전작권 전환은 무기한 연기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은 박찬주 대장을 군적폐 1호로 삼아 공관병 갑질이라는 혐의로 찍어낸 것이다. 송영무가 회사 출신으로 노무현 때 해군참모총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이가 군사주권 운운하면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시하니까 송영무가 소장으로 합참에서 단장을 맡아 전작권 전환을 성사시켰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들이 박찬주를 얼마나 군적폐 1호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3. 군인권센터의 실체. 군인권센터는 2009년에 김대중이가 만들어 놓은 조직으로 국방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독립적 비정부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김대중이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을 XX시키기 위한 정부기구라고 합리적 의심이 든다. 임태훈 소장이라는 사람은 양심적 병역 거부 동성애자로 군대를 가지 않아 기목살이를 한 자이다. 사단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일단 동성애자 등 XX 이들을 회원으로 갖고 있는 단체로서 좌파 정권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 알려졌다. 최근 군인권센터의 폭로 사건은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에 이어 탄핵 전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사건이다. 군인권센터야말로 병사들의 병영생활에서 침해당할 수 있는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동성애를 허용하자거나 위계 질서를 파괴하여 군을 무력화시키려는 활동을 일삼는 기관으로서 국방력 강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관이다. 4. 맺는 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기력한 자유한국당이 조국 사태를 맞이하여 대규모 자유우파 군중이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타도하자는 외침의 덕분에 힘입어 집권당인 더불당에 근접한 지지율의 상승 국면에서 박찬주 카드를 내팽개치는 누를 범하고 말았다. 조국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파들은 자기 편이 위기에 닥치면 전부 달려들어 일단 보호하려는 의리를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군을 무력화시키고 군을 주사파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해 박근혜 정권에서의 잘나가던 사성 장군이 하루아침에 군적폐 1호로 찍혀 희생양이 됐던 박찬주를 야당 대표가 삼고 초려하여 영입해놓고 이렇게 쉽게 내동댕이 칠 수 있다는 말인가? 갑질이 안 나오니까 별건 수사로 탈탈 털어 뇌물죄로 기소했으나 이것도 무죄로 판명났다. 이것도 안 되니까 부하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들어주었다는 죄로 1심에서 400만 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건을 요약하면 전역에 가까운 모 중령이 자기 부친이 병들어 노모가 수발하는 걸 안타까이 여겨 병간 후 목적으로 부모님 집 근처 인근 부대로 보내달라는 건의 편지를 받고 마침 그 부대에서 전출을 원하는 중령이 있어서 교대하는 형식으로 발령을 낸 것을 가지고 부정청탁의 명목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재판 중에 있지만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할 사성 장군을 가지고 벌금을 때렸다니 이거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 아니더냐.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제정신을 차리고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2일 이호근 방송